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도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요 뉴스 알려드립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용인시를 방문, 현황과 건의사항을 듣고 현안 문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시의원들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19개 읍면동을 순회,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화가 용인시를 거쳐 지난 11일 용인시청 앞에서 봉송식을 가졌습니다. 할미성 대동굿 보존회가 지난 15일 용인초등학교에서 제11회 할미성 대동굿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용인시를 방문, 현황과 건의사항을 듣고 현안 문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이정문 용인시장은 이날 시청을 방문한 손 지사에게 용인시의 급증하는 인구와 재정 등 일반 현황과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친환경 도시로 조성한다는 시정 계획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 지사는 용인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조기 결정과 교통환경 개선권 등 현안 문제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와 예산 지원 등을 약속했으며 시정 발전에 노력을 다하는 이정문 시장과 간부 공무원을 치하하고 용인시는 물론 경기도와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 방문을 마친 손 지사는 시의회에 들러 영덕 양재간 도로 종착지와 특수목적 고교 설치에 관한 건의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손 지사는 용인 최대 현안 문제인 수지 하수종말 처리 시설 예정지와 죽전역 지하화 현장 등을 방문, 주민 편익을 위해 시기를 잃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용인이 경기도에서도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19개 읍면동을 순회,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시의원 21명이 두 조로 나눠 실시한 이번 순회 간담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2003년도 본예산 수립에 앞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마을별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나친 건의는 주민들의 이해를 요청하고 시 예산 상황 설명과 함께 관계 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한편 그동안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해온 수지지역 간담회에서는 지역의원의 답변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과 토지공사의 답변까지 들을 수 있어 주민들이 의문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선발된 시의원들의 이 같은 간담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화가 용인시를 거쳐가 지난 11일 용인시청 앞에서 봉송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4,239km 구간을 이어가는 성화가 지난 11일 오전 기흥에서부터 용인시청을 거쳐 동부동까지 30.5km의 용인시 구간을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하에 봉송됐습니다. 이날 성화 봉송은 수원을 이어 기흥읍 두진 아파트에서부터 1.8km의 두 구간을 달려 봉송하고 역북동 진우 아파트에서 자전거 봉송단이 성화를 이어받아 용인시청에 도착, 이정문 시장에게 전달하고 이 시장은 높이 치켜든 성화를 또 다른 주자에게 전달해 동부동까지 1.6km의 두 구간을 달려 봉송케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은 봉송되는 성화를 맞아 만국기를 흔들며 환영하고 부산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을 바라며 박수로 성원했습니다. 할미성 대동굿 보존회는 지난 15일 용인초등학교에서 제11회 할미성 대동굿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펼쳐진 할미성 대동굿 공연은 신대내림을 시작으로 길놀이와 풍물맞이 굿으로 흥을 돋군 뒤 각종 굿과 놀이를 통해 용인의 안녕을 비는 용인의 대표적인 민속굿입니다. 장장 7시간 동안 계속된 할미성 대동굿의 절정은 작도 별성거리로 이날 공연에서도 무속인이 작두에 올라 굿을 하고 명수건을 던져줘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1년 농사를 마무리 짓는 요즘 씨 뿌리기로 시작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용인 시민들은 이번 예술제를 통해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용인시청 직장축구부가 지난 14, 15일 이틀간 목동 경기장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필라컵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 화랑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 직장축구팀 580여 개 팀이 참가해 지난 3월부터 지역과 권역별 예선을 치러 1부 청룡부 8개 팀과 2부 화랑부 6개 팀이 올라온 결선 경기에서 용인시청은 지난 15일 현대 미포조선과 실력을 겨뤄 당당히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용인시청은 우승 외에도 안종수 선수가 화랑부 MVP를 차지하고 송한식 감독이 지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용인시청 선수들은 대회 참가 지원금으로 받은 125만 원을 수재의연금으로 주최 측인 스포츠조선에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용인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시청 앞 오성플라자에서 일본은 없다의 전효옥 작가를 초청 9월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일본은 없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전효옥 작가는 21세기 뉴 패러다임, 뉴 이코노미라는 제목의 이번 강연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경제적 관점도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용인상공회의소가 용인 지역 기업체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각계에서 유명한 명사를 초청,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개최하는 조찬 세미나는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8일 개최될 조찬 세미나에서는 현재 연세대와 한양대 등에서 강의하고 GT 이미지 메이킹 센터 소장인 김경호 강사가 성공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에 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용인 그린 청소년 무용단이 지난 14일 금악천변 둔치 주차장에서 제4회 가을맞이 춤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관내 초중 고교생으로 구성된 그린 청소년 무용단의 이날 공연은 문화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음악에 맞춘 아름다운 몸짓을 감상하려는 시민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현대무용과 발레, 한국무용을 선보인 이날 공연은 갓 태어난 요정들의 군무와 같은 초등학생들의 발레 무대 등 환상적인 분위기로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용인고등학교 3학년 김혜주 학생의 공연 슬픈 눈물은 우수한 기량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더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레포츠가 있습니다. 평평한 길만 있으면 탈 수 있다는 인라인 스케이트인데 용인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를 정보름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림도우미 리포터 정보름입니다. 지루하고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요. 서늘한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 동안 쌓인 찌뿌둥한 기운들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운동하시러 밖으로 한번 나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라인 스케이트 배워보러 나왔는데요. 네. 인라인 스케이트가 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흔히들 롤러브레이드라고 알고 있는데요. 롤러브레이드는 인라인 스케이트 제작자 명칭이고요. 저희가 신는 스케이트는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부릅니다. 그 스케이트는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요. 피트니스, 어글, 하키, 레이싱용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즐기는 스케이트는 피트니스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답답한 실내에서 즐기는 운동이 아니고 야외에서 여러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요. 스피드도 즐길 수 있고 직장인과 학생들이 주로 많아서요.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즐길 수 있나요? 예, 한 2, 3주면 저희들과 같이 즐겁게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예. 지금까지 말씀 들었는데요. 그럼 저도 한번 스케이트 신고 타러 가볼까요? 제가 한번 타보니까요. 시원한 바람을 가로지르며 가는 기분이 정말로 상쾌합니다. 또 보시기에는 위험할 것 같지만 보호 장비를 착용하시면 넘어져도 안전합니다. 이 모임은요, 2000년 9월 인터넷 카페의 문을 연 뒤로 100명 정도의 회원이 있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20, 30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운동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대부분들의 회원들이 직장인이라 퇴근 후에 모임을 갖고요. 모임이 없는 날에는 동영상을 보며 정보를 나누거나 장비를 점검한다고 하네요. 처음엔 대학이나 공원, 민속촌 주차장에서 타다가 이곳 에버랜드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5개월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용인이 다른 지역보다 탈 수 있는 공간이 적다고 합니다. 주말에 가족분들끼리 나오셔서요. 스케이트 한번 즐겨보세요. 무엇보다도 자연과 함께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어린이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과 스케이트 타시면서 친목도 다지시고요. 친구도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요? 용인 시립도서관에서는 독서의 달을 맞아 독서 감상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하는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예로부터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할 만큼 독서는 정신 함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올가을에는 한 권의 책이라도 읽어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요 뉴스 알려드립니다. 시는 제7회 시민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문희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문희회관에서는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각종 공연과 전시 등 풍성한 문화 행사가 이어져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원산면에 건립하고 있는 용인시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파종식이 지난 24일 현지에서 있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69회 임시회를 열어 4개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시는 제7회 시민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문희회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인구 50만 명 돌파로 당초 성대하게 계획했던 시민의 날 행사를 전국적인 수해로 인해 취소하고 기념 행사로 대체했으며 식전 행사로 용인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천국 비행기 등 4곡의 합창을 시작으로 이날 기념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기관, 단체장 등 내외 귀빈은 물론 시민 800여 명이 참석해 제7회 시민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시민에게 상을 수여하는 각종 시상식에서 문화상에는 문화예술 부문의 이호규 씨를 비롯해 교육 부문의 안종옥 씨가 이 상을 수상했으며 지역사회 봉사 부문의 이명자 씨와 체육 부문의 유선호 씨가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산업평화 대상은 대한화학주식회사 윤윤식 씨 등 4명이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경기도민상과
용인시민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상, 용인시 기관장상 등 모두 70여 명이 각종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정문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념사를 통해 용인시가 빠르게 발전해 나감에 따라 공익을 위해 희생하는 양보와 공존의식이 필요한 때라며 50만 시민의 화합과 애향심 발휘를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김윤식 국회의원과 홍영기 도의회 의장, 이우현 시의회 의장의 축사로 기념식을 간소하게 마쳤습니다. 문희회관에서는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각종 공연과 전시 등 풍성한 문화 행사가 이어져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먼저 12일 극단 토리의 오지의 마법사가 공연되고 음악 공연에는 17일과 19일 각각 용인예술단 정기 공연과 용인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개최됩니다. 또 26일에는 가을맞이 국악 한마당과 29일에 용인 아가페 코랄의 정기 연주회가 예정돼 있으며 31일에는 음악협회의 가을맞이 음악회가 펼쳐져 용인의 가을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희회관 전시실에서는 각 협회 용인시지회에서 사진과 서예, 미술작품 등을 전시해 각각의 전시회가 10월 한 달간 계속됩니다. 한편 문인협회에서도 시민들이 글솜씨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시민 100일장을 13일 시립도서관에서 개최합니다. 무르익는 가을을 정겨운 문화 행사로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원산면에 건립하고 있는 용인시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파종식이 지난 24일 현지에서 거행됐습니다. 축구센터를 찾은 이정문 시장과 이우현 시의회 의장은 파종식에 앞서 연습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며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라고 당부하고 허정무 감독을 비롯 코치들을 격려했습니다. 올해 초 착공해 이미 축구장 한 면이 완공된 용인축구센터는 이날 사계절 천연잔디가 자라는 약 9,000평방미터 규모의 잔디구장 파종식을 가졌습니다. 파종식 이후 이정문 시장은 현장 소장 및 관계자들로부터 축구센터 건립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추가 부대시설 마련에 박차를 가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허정무 감독으로부터 각종 시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월등히 나아진 선수들의 기량에 대해 보고를 듣고 선수들의 훈련 여건에 대해 염려하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체계적인 훈련과 관심으로 축구센터 고교팀인 대감종합고등학교가 지난 백록기 고교축구대회에서 1학년만으로 8강에 진출해 가능성을 내보였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69회 임시회를 통해 4개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은 용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용인시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용인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용인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5일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장들을 초청해 용인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통장 협의회장들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과 용인에서 생산되는 대감쌀의 도시지역 소비를 위한 시의원들의 홍보를 요청하고 화합된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정보를 교환했으며 지역사회의 현안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시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경기농산과 이동, 배감, 원삼농협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금년산 추곡 산물 수매를 실시합니다. 이번 수매는 총 약정 물량인 40kg들이 11만 2천여 포대 중 10만 7천여 포대를 산물별로 수매해 산물 수매 비율이 95.6%로 전국 평균 36.5%와 경기도 48%보다 매우 높은 비율이며 이는 인력 투입이 적어 산물 수매를 선호하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매 가격은 올해 신설된 특등품이 포대당 62,440원이며 1등품은 지난해와 같은 64,440원, 2등품은 57,760원에 각각 수매되며 4,900여 포대에 달하는 건벼 수매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됩니다. 시 관계자는 농가 보호를 위해 산물 수매를 높였으며
백옥살의 품질과 이미지 향상을 위해 이번 수매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추청벼 위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사야 하는 종량제 봉투를 쇼핑 봉투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나왔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면서 받는 쇼핑 봉투가 환경오염에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쇼핑 봉투를 판매하고 있지만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아 계속해서 쇼핑 봉투를 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봉투가 쌓여 또다시 쓰레기가 되자 종량제 봉투에 손잡이를 달아 쇼핑 봉투로 이용하고 이후에 종량제 봉투로 쓸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 봉투는 쇼핑 봉투처럼 유통점이나 기존 봉투 판매소에서 낱장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가격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같은 10리터가 230원, 20리터가 450원입니다. 봉투 드릴까요? 일반 봉투는 50원이고요. 재활용 봉투는 큰 거는 450원이고 작은 거는 230원이에요. 봉투는 쓰레기 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나온 겁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구입 시 쇼핑 봉투보다 비싸지만 종량제 봉투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환경 오염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이 봉투의 사용이 정착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최근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비롯한 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백옥살과 오리농법으로 지은 파란 하늘 맑은 햇살 등 곡류를 비롯해 백암포도와 복숭아, 오이, 호박 등 과채류가 소개되고 전통식품인 장류와 용인의 대표적인 전통주 옥로주가 소개됐습니다. 가공식품으로는 김치와 백암순대가 소개되고 남사 화훼단지의 선인장과 분재 등 각종 화훼작물과 특용작물인 인삼, 보양식품인 자라에 대해서도 소개됐습니다. 이처럼 용인에는 많은 농특산품이 생산되는데 알지 못해서 구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소비에 있어서도 시의 발전을 위해 용인 상품을 애용해 도시와